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제 상황을 좀 더 설명하자면 직장 생활을 20년 정도 다니다가 최근에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살이나 어린 아내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제 고향으로 내려와 과일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가도 학교 사회생활도 전부 서울에서 했던 아내에게는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믿고 제 결정을 응원해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처음 하는 장사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과일이라는 것이 싸다고, 물량을 너무 많이 받으면 버리는 것이 일이었고, 적게 받아서 단가가 올라가면 다른 곳보다 비싸다며 고객님들의 불만이 생겼습니다. 또한 좋고 일정한 과일을 공급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부터 직장 생활과 다르게 정해진 시간에 퇴근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의 여유, 경제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는 야근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잠자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일에 쉬다 보니 여유롭게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갈 수도 있었고, 퇴근하고 나서 영화 보는 등 아내와 데이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향, 친구들과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바뀐 삶에 적응하고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제 고향으로 내려와 과일 장사를 같이 하다 보니 손도 몸도 피부도 상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하며 몇백 원 때문에 실랑이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또한 SNS에서 보는 아직 싱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엔 아는 지인도 없고 제 친구들 와이프랑 어울리기엔 제 아내와 나이 차가 컸습니다. 원하는 취미 생활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같이 찾아보고 노력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이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처갓집 가서 놀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은 같이 올라갔지만 과일 장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2박 3일 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과일 재고 관리도 문제였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 혼자만 처갓집으로 놀다 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처갓집에 있으니 심심했는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곤 했습니다. 신나게 놀라고 용돈도 주었습니다. 아내가 확실히 처갓집을 다녀오기 시작한 후부터는 생기도 돌고 잘 웃었습니다. 혼자만 다녀오는 게 미안하긴 했지만 생업도 무시 못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을 다녀오면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혼자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옷도 화장도 변하기 시작하였고 처갓집 가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하루 이틀 늦게 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느라 몰랐다. 술을 많이 먹어서 잤고 장모님 도와주느라 며칠 늦게 온다고 하기에 저 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짜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잠자리 거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결국 끝을 향해 갔고 결국 아내 뒤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도착지는 처갓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들어보니 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임신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난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는데 임신했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진만 찍어놓고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멍하게 있다가 술을 마시고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무언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차근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관련 영수증, 만나는 사진, 각종 문자와 통화 내역 등등 다 준비했습니다. 완벽히 준비된 날 저녁에 아내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면 다 용서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잘못한 거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을 떠보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후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현재 처갓집. 식구들이 임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 집도 전세를 내놓았고 무단 점거 중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 부모님께서 사주신 집이니 아내도 정리해서 집 밖에 꺼내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눈치를 챘는지 잘못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하였고 장모님도 내려오셔서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잠깐의 방황 후에 당연히 돌아갈 거라고 믿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임신을 했는데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면 아내도 장모님도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을 거절하며 오히려 저를 위처증 환자인 것처럼 창피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절대 용서할 마음도 누군지도 모르는 놈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받아줄 생각도 그릇도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모든 것을 진행할 테니 큰 피해 보시기 전에 협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는 저한테 바람의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거라면서 자기네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게다가 제 부모님의 유산과 사주신 집도 결국 부부 재산이라 재산 분할하면 반은 자기네들 거라며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난 후에 아내는 온갖 불쌍한 표정을 지면서 가게로 찾아왔고 용서해달라고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경찰을 불려서 끌어냈습니다. 아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본인들 생각대로 잘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상의할 것이 있으면 제 담당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이 진행 중이며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집은 다른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당연히 저희 승소로 다 끝날 거라며 신경 쓰지 말고 지내시다 보면 알아서 다 잘 끝날 거라고 하였습니다.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들에게 많이 시달렸는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빨리 저 인간들과 연을 끊고 정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와 결혼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는데도 사과 없이 뻔뻔하게 굴더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과하는 저 모습에 더 실망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으면 덜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혼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